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무한폐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무한폐렴 관련 확진자 수가 점점 늘더니 드디어 오늘은 청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역사회 확산이 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저기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이뉴스에서 이한솔 개공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 뒀더라고요. 우리가 그 무한폐렴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 보면은 1차 감염자, 2차 감염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래서 1, 2, 3차 감염은 그 동선을 쭉 파악하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 원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추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어디서 누구한테 옮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통제권을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청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고 해서 한 70만 명 넘는 저런 사람들이 청원을 넣었는데 중국인들 제발 한국 못 들어오게 좀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지금 정부의 이런 미온적 대응은 아마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이미 정부 통제권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중국 당국의 발표를 보니까 접촉에서 무한폐렴이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단순하게 그냥 위생관리 잘 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한폐렴 관련이고 또 하나 또 경제에 미칠 만한 게 있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19번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다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그만뒀는데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집샘TV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참 정리를 잘 해뒀더라고요.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6월 19일 날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난 12월 19일 날 작년이죠. 16일 날 12월 16일 날 대책 18번째 대책을 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은 19번째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신설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통해서 잡아내겠다 이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 관련 저런 대책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해도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저게 잡히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죠. 이렇게 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늘어나면 늘어난 돈만큼 실물 자산의 가격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격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긴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돈을 한번 주는 건 쉬운데 줬다 뺏는 것은 참 힘들다 이 말이죠. 긴축을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규제로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이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은 일단 국민들 중에서도 뭐 대부분이 무식해서 잘 모를 수가 있지만은 개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똑똑하느냐? 돈이 저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실물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올랐다는 증명된 바가 있고,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투기적이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들고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을 들고 있으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대체 투자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투기적으로 바라봐 버리고 사회 인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심지어 작년에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아니면 감독 조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곳에 계시는 분조차도 누구보다 금융을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부동산 주식 투자 자체를 투기적으로 봐버리는데 누가 이래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가는 것은 부동산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돈이 늘지 않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줄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줬다 뺏는 게 힘드니까 정부에서 그런 선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이외의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홍보하고 만들어 알려줘야 되는데,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처가 딱 두 가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자꾸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동산 이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규제로만 이렇게 때려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다음에 지금 11번 나왔는데 현 정부 끝날 때까지 몇 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부동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돈 흐름 좀 보면은 지금 외환 시장에서 미국 돈이 빠져나갔고요. 일본 돈은 조금 들어왔습니다만은 유럽 돈, 중국 돈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해외 증시를 보면은 해외 증시도 고만고만해요. 오늘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대출금리를 0.1%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오늘 좋은 시장, 좋은 흐름 보였던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좀 심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외 돈들이 미국 돈, 유럽 돈, 이렇게 중국 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좋지 않았던 거예요. 시장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도 들어온 거는 그냥 한국에 있던 돈 굴린 거죠. 굴린 거고. 그리고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들에 다 매도가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이렇게 매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세력들이 투자한 종목이 없겠나 싶어 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었습니다. 바로 한화케미칼인데, 한화케미칼 왜 이렇게 들어왔나, 돈이 들어왔나 보니까 오늘 하나케미칼에서 작년에도 그랬었는가 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답니다. 규모로는 한 300억 원 정도 좀 더 되는가 보던데, 그렇게 자사주 소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수급은 하나케미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한 종목이 조금 괜찮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오늘도 카페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우한폐렴 관련해서 일주일 만에 통계를 또 바꾸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통계를 참고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을 오전 시황을 통해서 쫙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관망이고,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나케미칼처럼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이 그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고, 또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 조금 보이긴 하죠. 이런 것들 지금 좀 정리를 해 뒀다가
또 향후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고점 종목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오늘 우한폐렴 관련해서 갑자기 지금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스크, 손 소독하는데 난리 났어요. 창해 에탄올이 이렇게 상한가 같고 한국 알코올이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창해 에탄올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그냥 상한가 앞서 오전에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길래 한 중간점 10% 15% 올라간 그 사이에 상한가 걸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해버렸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19종목인가? 지금 우한폐렴 관련해서 테마주 목록을 쭉 인터넷 기사 찾아보니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시세 조작하는 세력들이 없는지 집중 감시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저런데 분위기 타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창해 에탄올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가길래 그냥 상가에서 그냥 팔았어요. 그러니까 테마주 투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렸죠. 오르면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때마침 테마에 걸려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적당히 먹고 만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이 같고 지금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고점권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도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캠시스 고점권으로 분석이 돼요. 한국 사이버결제도 말씀드렸죠. 고점권이에요. 또 CS 윈드도 고점권이고 또 SKC도 고점권입니다.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했다가 지금 매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고점권이라고 해서 한 방에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마치 보유하고 있다 손 치면은 적당하게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추격 매수는 금지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